보통 뭐 하는데 쓰세요? 다른 분들? 다들 헬스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희 마케팅이 다 단백질비로 들어가시죠. 다 진짜 근데 그 단백질 보충제 2,500원이잖아요 하나에.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헬스를 해요. 마케터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 등록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저도. 아 맞아요. 저도 30일 등록하고,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 거의 건강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요즘 뭐 쇼핑을 요즘 좀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거의 제일 많이 쓴 게 PT 받는 거에 진짜 거의 다 쓴 것 같고 그거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매일요 셀렉스 단백질 사는데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거의 다 요즘 2,500원, 3,000원 하잖아요. 저 뭐 한 8주 한 4통 사는데 9만 원 쓴 것 같아요. 되게 비싸가지고 근데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요, 마이프로틴 딸기우유 맛이 더 맛있어요. 아 그런 맛이 들어간 게 싫어요. 저는 이게 각자 브랜드가 있잖아요. 전 더 단백이고. 저는 셀렉스. 전 마이프로틴. 제일 큰 지출은 헬스장이었고요. 여기 와서 팀원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러닝만 하다가 이제 헬스장도 최근에 끊었었고 그거 말고는 조금 모임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데도 조금 돈을 적지 않게 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빈님이 사세요? 아니요, 그냥 이제 엠빵을 하는데 더치페이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 더치페이를 하는데 그냥 이제 좀 자주 만나거나 이제 한 번 갔을 때 연차가 쌓이니까 다들 한 번 만날 때마다 나간 돈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마케터 모임이나 지인들 모임 같은 거에서 혜빈님은 진짜 네. 네. 카쌤. 마케터 모임을 빙자한 술 모임인 곳도 있습니다. 혜빈님이 책도 쓰시고 막 되게 취미 부자예요 진짜. 맞아요. 여기 와서 하고 있어요. 생겼대요.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동료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서 외부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많이 찾았어가지고 모임을 많이 나갔었어요. 여기선 다 충족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쫄고 있습니다. 횟수가. 그럼 이제 그만 가세요. 긍정적인 거네요. 마케팅 팀 진짜 좋아요. 요즘 스타트업 마케터들의 관심사 하나는 뭔가요? 비용. 그렇죠. 야 현실적인 맞아요. 문제다. 진짜. 비용 마케팅 비용인 것 같아요. 전 파이어족 막 이런 거 얘기하는 비용 맞지 비용. 얼마 전에 나갔던 그 모임에서도 그 SEO 관련해서 좀 공부 중이라는 분들 한 두세 분 정도 네,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히 다들 광고비를 많이 줄이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가닉한 유입을 많이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SEO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더 강한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은 이렇게 월마다 마케팅비가 대부분 고정적으로 있고 이 비용을 대부분 다 소진을 하는 게 하나의 목표 중에 골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KPI가 좀 하시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 좀 경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가닉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은 이런 경향이 좀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전자 검사 마케팅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유전자 검사 마케팅. 안 했는데. 최초에 시작할 때 같이 그때 소민님 같이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최초 시작할 때. 최초예요. 완전 재작년이었나? 그게 작년이었나? 그게 작년 거의 막 재작년 막 9월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벌써 한 살이 지났대요. 네, 맞네. 그랬구나. 근데 사실 유전자 검사처럼 이런 제품을 만나는 게 마케터한테는 되게 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도 높고 재밌는 제품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고객이 알아서 바이럴 해주는 게 맞아. 쉽지 않으니까.
아, 그래 옛날에 한번 당근마켓이 부러웠던 적이 당근마켓에 뭐 재밌는 글 뜨면 알아서 막 맞아. 올라오고 맞아. 그랬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게 생겨서 신기했었어요. 사실 금융 카테고리에선 그게 좀 어렵잖아요. 맞아. 대출 바이럴 되기 쉽지 않고 뱅크샐러드 자체에서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말주변이 없죠. 아니,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마케팅 못 팀. 쓰겠다. 이 편은 마케팅 못 좋아요. 쓰겠다. 마케팅 팀 좋아요. 막말하자 우리. 마케팅 팀 꼭 오세요. 요즘 그럼 마케터들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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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요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뭐. 탈마켓. 근데 탈마케팅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역 구분이 진짜 정말 개발자 뭐 아니면 디자이너 이렇게 특수 직군 아니면 좀 흐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은 사실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PM 역할도 사실 같이 하고 있고 제품 기획도 막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게 좀 저희가 조금 앞서 나간 느낌이고 저는 이게 좀 보편적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는 돈을 주고 하는 마케팅이 정말 마케팅이었으면 지금은 사실 마케터가 제품에 대한 기획도 이제 관여할 만큼 제품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의 온도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마케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PM분들도 혹은 이제 같이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마케터의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마켓핏을 찾도록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탈 마케팅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마케터의 역할이 좀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만 이렇게 딥답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저희 마케팅 역할이 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마케팅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케팅이 원래도 좀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의미하는 게 다르고 업종마다 회사마다 마케팅 팀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랬을 때 뭐 일을 하고 뭔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마케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지에 대한 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마케팅의 깊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약간 원어원 하는 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 마케팅을 이제 테크로 다루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DA를 해야 된다, 뭐 SA를 해야 된다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툴이고 방법인 거고 사실은 마케팅이라 하면 정말 고객이나 소비자의 니즈를 간파하는 그리고 그게 어떤 툴이든 어떤 방법이든 구현하는 게 마케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저희가 하는 일들이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좀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좋거든요. 실제로 채용 시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 게 언젠가부터 그로스 마케터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기존에는 고객을 데리고 오는 유입 단계 쪽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터의 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 단이나 이제 이미 들어온 고객들을 다시 불러오는 역할을 마케터한테 주고 싶을 때 보통 다양한 이름이나 롤을 줘서 그로스 마케터라고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도 회사 입장에서도 마케터가 이제 제품단까지 같이 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 그냥 대부분의 처음에 시작하는 마케팅은 애퀴지션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품이 언젠가는 성숙하고 좀 올라가게 되면 정말 복귀 유저도 불러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생애 주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지 그 뭐 크로스 마케팅이든 애퀴지션 마케팅이든 이거를 다 통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는 이 영역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깊이도 사실은 툴적인 면이 아니라 이 시장의 니즈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이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마케팅의 그런 힘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혜빈님이 뭐 아젠다가 있었지 않았어요? 맞아. 뭔가 일하는 방식이나 맞아.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원팀으로 일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는 거였고요. 뭔가 이게 팀으로 묶여져 있어도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일하는 느낌이 드는 팀이 있고 진짜 같이 일한다는 느낌이 드는 팀이 있는데 뱅크샐러드 마케팅 팀은 약간 같이 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서로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았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좋았고, 좀 속도가 많이 빠르다? 약간 그런 것도, 좀 느끼기에는 많이 힘들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가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나도 성장하고 있고, 많이 배워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피드백을 정말 잘 주고받는다는 게, 이런 문화는 진짜 회사 자체에서 잡아주거나 팀 자체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개인이 만들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다른 회사 분들의 얘기도 좀 몇 번 들어봤었고,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도 이런 문화를 가진 회사가 없었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적응을 하거나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어떤 부분에서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약간 시간을 딱히 들이지 않고도 바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달라, 뭐 어떤 일을 제가 뭔가 공유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게 또 개선이 됐으면 개선이 돼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피드백 하면은 고쳐야 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만 말해주는 게 피드백이라고 저도 모르게 편견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면 계속해서 더 디벨롭 했으면 좋겠는 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말해주는 것도 피드백이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피드백 할 때 성장점을 사실 자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잘하는 거를 온전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지키는 게 사실 전 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충분한 피드백을 드렸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 잘하셨잖아요, 혜빈님이. 그쵸? 그래서 칭찬할 것밖에 없나 보다. 아니라는데. 흠잡을 게 없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꼴대가 같음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맥락이 사실상 일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공을 뭐 위치를 선정하고 뭐 공을 뭐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꼴대를 보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순간은 그 맥락들이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쟤는 저쪽 꼴대로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사실상 감정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이제 각 구성원 분들이 최소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게 왜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요구사항은 확실하게, 좀 이런 피드백 문화를 조금 다 이미 잘 갖춰져 있었지만 더 좀 유기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 근데 그냥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리드급들이 배경 설명을 진짜 많이 해주는 게 마케팅의 문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도 제가 그때 엄청 주니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투명하게 이건 왜 이래서 이런 결정이 났고,
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말을 해줬는데 그게 문화로 정착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피드백인데 피드백이 과거에는 조금 더 날카로웠어요. 엄청 날카로운 편이어서 저도 내가 이런 말을 듣는 게 맞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지? 너무 양도 많고 좀 날카롭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뱅크 샐러드 전반적으로 피드백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부분만 좀 가져가서 피드백도 좋은 문화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다들 일할 때 무슨 동기부여로 일을 하시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떠세요? 누가요? 저요? 먼저 얘기해 주셔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진짜 동기부여를 잘 안 받는 편이라서 약간 그냥 책임감으로 일하는 스타일이라 잘 그게 없는데 뱅크 샐러드에 와서 좀 느낀 거는 저는 뭐 성과가 나도 그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냥 성과가 났구나, 뭘 했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 뭔가 가시적으로 뭐가 되게 보이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좀 성취감은 있죠. 근데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무슨 눈에 보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외에는 특별히 그걸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뱅크 샐러드에 와서 이제 나는 역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 어진님이 주시는 그 칭찬들이 있어요. 한 번씩 던져주시는 칭찬이 당근. 그 동기부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근데 제가 뭐 평생 칭찬만 벌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분들은 무엇에 동기부여를 느끼면서 마케팅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칭찬하면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엔 돈을 드릴까봐요. 평소에 얼마나 뭐라고 하셨길래 이런 분이 이렇게 어제는 칭찬 듣고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아니에요. 저는 칭찬도 되게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피드백 문화. 그쵸? 네. 주영님은 뭐 동기부여가 뭐세요? 없다. 근데 요즘엔 딱히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일이 잘 열심히 돼가지고 와 경지에 올랐네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뭐 옛날에는 지금도 있죠. 이걸 뭘 달성해야지. 뭐지? 뭐 이걸 달성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저도 어진님이 이제 칭찬해주면 좋아서 일하고 좋아서 일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당연히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좌지우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거는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요즘엔 그냥 진짜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커요 저는. 한 단계 나아가셨네요. 제가 다음에는 수단을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혜빈님은 보세요. 저도 근데 원래 저희 가장 큰 땔감은 사실 칭찬이긴 한데 칭찬을 항상 이제 칭찬만이 계속 동기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아닐 때도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제일 성취감을 느낄 때는 뭔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좀 그런 쪽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거의 모든 일이 재밌어가지고 네네 약간 한 번씩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긴 한데 빠르게 맡고 있는 일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그래도 재밌어 하는 일들이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도 주영님처럼 그냥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쓰레기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열심히 하시죠. 맞아, 제일 열심히. 제일 어제도 저희 마케팅이 진짜 특이하게 MBTI가 진짜 다 비슷해요. 근데 진짜 감정적인 동요가 없고 정말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큰 기복 없이 이게 추진되는 그런 게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미 다른 분들께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사람이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동기부여는 오히려 이렇게 동기부여를 제가 해드렸을 때 엄청 크게 성장했을 때 그게 몇 번의 기회가 뱅크샐러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저희 그 막 표어처럼 뭐 뱅크샐러드 최고의 복지는 동료입니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콧방귀 꼈는데 정말로 제 그 최고의 복지는 소미님이고 주영님이고 혜빈님이고 수재님이고 정말 그런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의 동기부여는 동료들의 성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동기부여 열심히 해드릴게요. 정말로. 진짜 이거는 찐.